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 이강입니다. 사실 발목 골절이라 그러면 발목 주위의 모든 골절을 다 발목 골절이라 할 수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딱 발목이 부러졌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안쪽 혹은 바깥쪽 복숭아뼈 골절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안쪽 복숭아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형을 보면 요게 이제 안쪽 복숭아뼈고요. 이제 경보이라고 하는 정강이 뼈 제 아래쪽에 그걸 이제 안쪽 복숭아뼈, 그리고 이제 정강이 뼈 중에서 비고이라고 하는 바깥쪽의 뼈의 가장 아래쪽, 이거를 바깥쪽 복숭아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 복숭아뼈 내지 바깥쪽 복숭아뼈가 부러진 거를 우리 흔히 발목 골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모든 골절의 치료 원칙은 뭐냐면 2mm 이상 벌어지면 사실 수술하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면 ring theory라고 하죠. 무슨 원의 이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발목을 원으로 보면 원이 우리 한쪽만 딱 부러졌을 경우에는 사실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별 흔들거림이 없어서 한 1, 2mm 정도 어긋난 정도는 그냥 허용하고 기부스만 해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안쪽 복숭아뼈도 부러지고 바깥쪽 복숭아뼈도 부러진 경우에 그 원이 완전히 흔들거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되게 불안정해갖고 틈이 1, 2mm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사실 수술하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이제 케이스가 70세 여자 환자 이제 발목 엑스레이입니다. 환자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안쪽 복숭아뼈고 여기 바깥쪽 복숭아뼈인데, 바깥쪽 복숭아뼈는 딱 봐도 어딘가가 어긋나 보이죠. 여기 부러진 겁니다. 근데 안쪽 복숭아뼈는 엑스레이에서는 별로 티가 나 보이지 않아요. 괜찮은가 싶은데 이제 만져보면 뭔가 골절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CT를 찍었어요. 그럼 CT를 찍어서 보니까 엑스레이는 겹치 않고 골절선이 보이지가 않았는데 CT에서 보면 이게 꽤 어긋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안쪽도 부러지고 바깥쪽도 부러진 그런 형태가 돼요. 이런 경우에는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제 원의 이론에 따라서 결국 수술해야 되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바깥쪽 복숭아뼈 부러진 거에 대해서는 이게 보통 우리 압박되는 나사못을 2개 정도 받아요. 이게 왜 이렇게 박느냐면 우리가 뼈가 부러지고 나면 딱 뼈를 맞춰갖고 압박을 해줘야 붙겠죠. 그래서 그 못을 2개를 박아갖고 딱 압박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압박만 해놔도 결국에는 또 만약 우리가 꽈배기처럼 그걸 꼬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부러질 수가 있겠죠. 혹은 뼈가 흔들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회전력에 대해서 그걸 잡아주기 위해 갖고 이걸 이제 중화 금속판, 영어로 neutralization plate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철판에 대갖고 이제 고정을 해놓는 그런 형태의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쪽 복숭아뼈 쪽도 이렇게 지금 큰 철판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경우에서는 이 환자는 워낙에 골다공증이 심했던 환자예요. 그러니까 부러진 거는 검사에서는 별로 심해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되게 바스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을 처음에는 몇 개를 압박하고 딱 박아놨는데 보니까 아무리 박아놔도 너무 흔들거림이 심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고강을 이렇게 금속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수술해 놓게 되면 아무리 뼈가 좀 붙지 않았어도 금속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정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 한 3, 4주째부터는 바로 이제 걸을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숭아뼈 골절은 사실 관절면, 즉 체중을 받는 요 면은 좀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디딜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강이 관절면 쪽을 부러진 골절이라 하면 좀 디디는 거를 되게 6주 정도까지 조심해야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복숭아뼈 골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생각보다 거꾸로 빨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당뇨라든지 혈액순환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신경 기능이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못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당뇨가 오래된 분들은 신경감각이 워낙에 많이 떨어져 갖고 이걸 부러진 것 자체를 모르고 막 걸어 다니다가 나중에 확 다 틀어지고 틀어진 채로 아물어갖고 변형 때문에 나중에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진단인데, 일단은 내가 딱 골절이 좀 의심이 된다. 아무리 발목 좀 삐끗했다 싶고 좀 괜찮겠지 해도 그게 골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엑스레이 찍는 거 사실 크게 부담되는 거 아니니까 한번 병원 와서 엑스레이 꼭 확인 받아보는 게 좋겠고요. 만약 좀 실금 좀 있다 그러면 아마 병원에서 2주 내지 3주 정도 기부스 하자 할 거고, 그 정도만 해도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가 금방 끝날 거고,
만약에 지병이 좀 있으신 분이다 싶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기부스 기간, 이제 치료 기간을 결정하게 될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은 내가 좀 발목을 삐끗했고 좀 붓기가 좀 유난히 좀 있다. 눌러볼 적에 좀 통증이 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꼭 병원 와서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발목을 자주 삐끗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만성불안정증이라 그래요. 만성불안정증이 왜 생기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평소 때 한번 크게 삐끗했던 사람, 삐끗했는데 그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서 인대가 이제 파열된 채로 그냥 지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그게 파열되고 나서 치료 제대로 받지 않았다 보니까 늘어나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대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주 삐끗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타고나기를 좀 몸에 유난히 유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팔을 쭉 뻗어보면 팔꿈치 확 뻗어진 사람도 있고, 손을 꺾어보면 엄지손가락이 확 팔에 가서 닿는 사람들이 있고, 평소 스트레칭도 안 하는데 쭉 허리를 구부리면 손바닥이 탁 바닥에 쉽게 닿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목의 인대도 상당히 느슨합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자주 삐끗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물리적으로는 인대도 다 괜찮고 이제 내 체질도 특별히 이렇게 유연하지 않은데, 제가 눈을 감고 있어도 내가 좀 똑바로 있다, 내가 옆으로 있다 알 수 있잖아요. 보지 않고도 그걸 인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하는데, 그게 고유수용 감각이 좀 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주 발목 삐끗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꾸로 그 감각신경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재활이 필요한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